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지난 영상에 모처럼 오랜만에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팩트체크는 확실히 한 것이니 말입니다. 어차피 적자 방송인데 크게 괴념치 않습니다만 제 방송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데 몹시 불쾌해집니다. 제가 이틀 전에는 KBS에 갔습니다. 그 KBS에서 최근 국민의힘 사태를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도 사람인데 어찌 이준석에게 앙금이 꿰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이 매일경제에 저와 똑같은 의견의 칼럼이 실렸더군요. 졸지에 제가 표절을 한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이준석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제목의 칼럼은 박봉건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 맞다나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이 나이 어린 대표가 대선 기간에 자신을 그만큼 가지고 놀았는데도 앙금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무엇보다도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에게 냈던 이른바 연설 문제, 이 지하철역에서 인사하라는 연설 문제, 이건 모미를 넘어 조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봉근 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서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진 셈인데 앞으로 함께 일하기는 힘들어졌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문제는 이준석의 반성은커녕 자신이 마치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듯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준석의 말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그는 양두구육, 이른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고 말을 하다가 개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려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을 직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이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저굴과 골룸아닌가. 저자들. 참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준석은 당대표로서 언제부터 민생에 신경을 쓴 것인가요? 언제부터 노동계획이나 연금계획 같은 제도계획을 고민했는가요? 가증스러운 것은 명색이 당대표로 있었던 자가 자신의 반대편을, 그러니까 당내 자신의 반대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반대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도 권력으로부터 내침과 탄압을 받는 모양새를 갖춰서 스타가 되고 제2의 윤석열로 쓰고 싶은 것입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는 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성상납과 이른바 파임시 범죄죠. 성상납과 그리고 향응의 주요 내용인 알선 수재 혐의와 그 성상납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신복 김철근을 심야의 대신으로 내려보내 증거를 인멸한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사태가 이 지경으로 온 것을 상대의 당권 탐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상세한 소명과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소명도 반성도 사죄도 없었습니다. 결국 당대표에 대한 탄핵인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6개월 뒤에 당당히 돌아와 다시 당대표로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까? 그래서 현 상황이 비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요? 박봉근 위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자신이 불명예스러운 혐의부터 벗는 노력을 하는 게 순서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솔직히 권력 다툼이 한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대위 출범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정국이 의장 서병수는 그간의 태도를 바꿔서 대세를 따랐습니다. 그는 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상임 전국위를 5일 오전에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 당규상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하게 된다.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유권 해석도 전국 위에서 내리시겠죠. 그러자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행각이 다시 나온 겁니다. 이준석은 8월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공유하면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정언이라고 썼습니다. 양 주필의 칼럼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참을인자 세 번만 쓰길. 이 칼럼은 이준석 기자인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해 낸 비판 논평이 윤 대통령을 격노하게 했고, 이것이 결국 이준석에 대한 당 윤리위의 중징계로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박민영의 비평은 윤 대통령의 7월 5일 도어스태핑 문답을 저격한 내용입니다. 기자들이 몇몇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실 인사 그리고 인사 실패 지적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답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짧게 비판을 했죠. 이 박민영은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는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상훈 주필은 이를 두고 여당 대변인이 자기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 봤다고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 비판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 뒤에는 이준석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추론입니다. 이준석은 자신은 당대표 시절 대변인의 논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을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용기도, 무슨 일이 난 상황에서 이것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박민영에 이어 이준석까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걸고 들어간 것은 그 전 3일에도 있었죠. 그는 3일 오후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발언을 패러디하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 용피셜? 이 용피셜은 용산 오피셜, 이 말을 줄임말로 보입니다. 이것도 재치입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중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이제 이 국민의힘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벌써 이준석이 가는 정당마다 깨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그렇죠. 사실 이준석이 돌아올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민의힘 의총에서 확인했듯이 대다수 의원들이 89명이 모여서 한 명만 빼놓고 모든 의원들이 이준석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결말을 찾을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가 한국에 도착한 공항에는 어떤 영접 인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국회 인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미국에 가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 사진 찍기 바빴던 우리 여당 의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를 만날 시간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위치보다 그녀가 주목받는 것은 미국 내에서 자유우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자유우파를 응원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항공모함까지 띄웠습니다. 중국 일부 매체는 살해 위협까지 내놓았습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네티즌들이 펠로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펠로시는 8월 2일 대만에 도착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 직후에 중국은 4일부터 사흘간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펠로시가 떠나면 대만 봉쇄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이른바 육면 봉쇄입니다. 하늘과 바다까지, 그럼 바다까지 육면 봉쇄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굴하지 않고 3일 차잉인 원 대만 총통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대만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시진핑이 추구하는 대만 흡수 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의지한 대만의 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이라고 맞섰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낸시 펠로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시진핑의 집권 강화로 중국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중 관계가 영원히 바뀌고 대만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밀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민보는 이 사설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눈치를 본 것일까요?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통치권자는 없습니다. 다들 만났죠. 곧 방문할 일본도 기시다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홍보수석 최영범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처음 말한 게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은데 해석은 언론의 영역이다. 국익을 고려했다. 도대체 국민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입니까?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만나지 않았다면 더욱 국익 운운하는 말은 적어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입니다. 최영범은 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 하원의장을 안 만나는 게 미 의회 경실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연극을 관람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에 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습니다. 미 의회를 경시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홀대하거나 경시할 이유도 없다. 연극은 어제 저녁 펠로시 의장이 도착하기 전에 봤다.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이 외신으로 나가면 좋아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중국이 또 우리를 존중할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에 노골적으로 굴신했는데 참 할 수 있을 만큼 굴신을 했는데 중국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아마 워싱턴에서는 우리 대통령실의 답변을 읽은 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감히 말하건대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을 혈맹의 위치에서 장식용으로 끌어내리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최영범은 또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은 아니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과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양국 동맹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는 이런 말씀을 나눌 것으로 예상한다. 그게 미리 준비된 일정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론이 하도 좋지 못하니까 갑자기 만든 일정이죠. 그는 또 의전 소홀 논란에 대해서 공항 영접 등 재반 의전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외교상, 의전상 관례라고 했습니다. 국회 의전팀이 영접하려고 했지만 늦은 시간과 공군 기지라는 장소 등을 감안해서 미국 측이 영접을 사용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3일 입국할 당시에 한국에서 아무도 마중하지 않아 외교적 결례 여부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은 한국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 양국 간의 합의하에 생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외교부는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가 방한할 때는 통상적으로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영접을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관계자가 한 변명입니다. 이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회담 중 수차례 한국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고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식사를 마칠 수 있어 고맙다고 했다. 회담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김진표, 펠로시 두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와 오찬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일본 등 5개 나라를 방문해야 하므로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다. 질의응답을 안 한 것은 미국이 요청해 국회 사무처와 협의한 결과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국회는 두 의장의 회담과 협의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에 이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죠. 펠로시 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 의장의 통화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집에서 이 통화를 했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이 한미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며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판문점 JSA를 방문한 데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JSA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 증표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른 순방국과 달리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직접 만나지 않은 데 대해 다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까와는 사뭇 다른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방 휴가 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서울에 오면 힘들지 않겠느냐. 2주 전 양해가 구해졌다. 최영범은 국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구차 설명을 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은 약 일주일 뒤에 결정이 됐고 따라서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휴가가 결정된 그 일주일 뒤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화라도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오늘 아침 일찍 타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펠로시 의장이 흔쾌히 감사하다며 같이 온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꽤 긴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오픈시키고 대화를 한 겁니다. 전화회담을 한 거죠. 자, 세 번째 주제, 다음은 야당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민주당의 당권 싸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의대명, 어차피 당권은 이재명이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소득층이 언론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또 당에다가 욕설 플랫폼을 만들자고 해서 1일 한 건씩 문제가 되는 발언을 내놓아 기대를 모았는데 이틀 전에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재명은 3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당국이 아내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 대놓고 정치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수사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기상천외한 말입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세력의 정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검찰과 경찰이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국기문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신과 김혜경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고발 사건이 당내에서 사법 리스크로 언급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했다는 수사를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슬프다. 이재명은 국민의힘과 검찰, 경찰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받고 있으니 리스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결론 삼아 한 말은 그가 상식인인지 제가 상식인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의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정말 먼지 털듯 십수년간 계속 트는데 이 팩트도 없지 않느냐. 잘못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짐작이 아닌 명확한 팩트로 지적하는 게 맞다. 그는 어제 이 4일 제주도에 가서도 이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치기도 한다. 그는 그 뒤에 감성적인 호소를 덧붙였습니다.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든다. 아내 김혜경 법카로 수사받는 게 그렇게 안타까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지금 여러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김혜경 법인카드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둘러싼 여러 자료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드러난 증거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진술은 모두 조작된 것인가요? 정반대로 지금 정적에게 이재명 당신의 정적에게 그런 증거 자료들이 드러났다면 왜 배임죄로 당장 구속 수사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니 지켜보는 국민은 화가 치솟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아마도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이런 의혹 더하기 재판 거래 의혹까지 포함해서 아주 쉽게 결론을 내놓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도 특검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절대 다수의 힘으로 특검을 막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재명은 최근에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변환할 수 있게 하자고 언급한 걸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센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재미있으라고 과장한 게 문제가 됐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겠다. 그래서 그 말이 재미있으라고 한 말이었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선에서 낙선한 뒤에 석 달도 안 돼 지방선거 전면에 나선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다시는 지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다. 이 세상에서 지는 선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뭉친 자가 정의와 진실에 지는 것은 당연지사로서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